네, 윤 선생의 티프 교실입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 통해서 한 주간 ETF 시장 동향 그리고 특징 ETF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체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죠. 3대 지수 흐름 보면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 한번 봐도 이제 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지수 모두 이제 신고가 또 네. 기록을 했죠. 지금 흐름 보시면 이제 최근 1년 흐름인데 대표 3대 지수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이제 펼쳐졌던 게 실적 발표 좀 시즌이 있고 네. 좀 이슈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좀 약간 개별 장세 쪽으로 갔다. 특히나 이제 목요일 날 테슬라 급락을 했었고요. 금요일 날 또 인텔이 또 급락을 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성장이라든가 반도체 좀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역시 이제 S&P 500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좀 나타났다. 오른쪽 아래쪽에 이제 빨갛게 조그만 이제 동그라미가 그려져 네, 있는데 네.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이제 소형주 지수예요. 네. 근데 소형주 지수는 12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쏠림이라든가 혹은 뭐 차별화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같은 연장선에서 소형주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는 부분 역시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대형 성장 위주의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연간으로, 이제 예. 네, 이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형 성장 쪽에서의 상승의 폭은 주 후반에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있긴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 주요 자산 움직임 가운데 특이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연초 요즘 계속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네. 섹터예요. 유가라든가 에너지 섹터 지금 동반 좀 부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렸는데 이 홍해 그 지정학적 이슈 네.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부양정책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서 유가가 좀 간만에 반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 위에 부진하던 이 에너지 섹터도 좀 동반 상승을 했다. 신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에너지 섹터들이 많이 좀 등장을 했고요. 그래도 부진을 보이다가 조금 돌아섰다라는 네, 부분까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신고가 ETF에도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그러면 신고가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좀 볼까요? 네, 우선 신고가 ETF들 좀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강세를 오랜만에 네. 좀 보였고요. 이거에 더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산업들 역시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리스트는 이 신고가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네. 15개를 좀 뽑았는데 보시게 되면 어떤 중국 에너지 섹터라든가 혹은 뭐 MLP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지금 유럽도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는 않지만 일부 대형주들 뭐 ASML이라든가 혹은 뭐 LVMH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뒤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제 네. 이런 것들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신고가 계속해서 좀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팜플러스 이런 것들 기술주들까지도 52주 신고가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국내 자금 동향도 좀 짚어볼까요? 네, 국내는 지금 뭐 작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뭐 채권이라든가 이제 금융을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진행이 네. 되다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주식형이라든가 테마형으로 계속해서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네.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테마형 내에서는 이 2차 전지를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테마형 ETF 중에 자금 유입이 많았던 테마형 중에서 그렇죠. 자금 유입 네, 테마형 중에서 상위. 이제 자금 네. 유입이 많았던 ETF들인데 지금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2차 전지 관련 ETF들이에요. 빨간 건 다 2차 전지 관련인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글씨는 잘 안 보이시더라도 빨간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좀 그러네요. 차지하고 있는 거 모습 보이실 텐데 특히나 이제 테마형 카테고리 자체에도 지금 6주 연속으로 좀 계속해서 좀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6주간 자금 총 규모는 한 5,800억 정도. 네. 작년에 이제 자금 유입 측면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 벗어나서 좀 계속해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특징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주 동향은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보죠. 네, 역시나 뭐 최근 시장에서 이 반도체를 빼고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상승폭도 지금 강하게 지금 맞아요. 나타나고 있고요. 자, 대신에 이제 지난주에 상승폭은 다소나마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왼쪽 보시는 차트는 이제 인텔 주가 차트인데 주간 단위로 9% 넘게 네.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인텔 여파로 반도체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ETF인 티커는 SMH 주중에 이제 최대 4.7%까지 올라갔다가 0.6%까지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반도체 ETF죠. 티커로 이제 SOXX. 네. 티커가 ETF는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이제 인텔 이슈 좀 짚어보면 이제 어쨌거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폭이 역시나 좀 둔화가 됐던 게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가 차익 실현 영향이 좀 있었다. 대신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그 SMH라는 이 ETF 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 그리고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들이에요. 위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하락 네.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이고 밑에 이제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상승 기여도.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끌어올렸지만 밀어내리는 네. 힘도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0.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상승 기여도 높은 종목 중에 좀 특이한 종목이 ASML. 네. 주간 단위로 이제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선방을 했다라고 그러네요.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텔이 부진한 실적의 영향으로 좀 크게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ETF의 상승률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전체적인 어떤 섹터 분위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던 것도 사실 개별 종목으로는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관련 ETF 동향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그러게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이제 주간 단위로 또 급락을 보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 1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제 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좀 밑돌았고, 그다음에 올해 판매 신장률도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이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들입니다. 네. 저도 미국이랑 이제 유럽, 한국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테슬라 관련 ETF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네요. 많구나라는 네. 부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하락률이 높았던 ETF들 역시나 이 레버리지 관련된 것들 이제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락률도 3배. 그렇죠. 네. 3배, 뭐 2배, 1.75배 이런 ETF들 하락률이 높았고, 이외에 이제 좀 이제 하락했던 것들이 뭐 테슬라 커버드 콜이라든가 네. 이것은 이제 테슬라 종목에 콜옵션 매도를 해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한 ETF고요. 이외에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테슬라 더하기 테슬라 관련된 네. 종목들, 그리고 뭐 테슬라 버퍼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보였고요. 아. 개별 종목 이슈긴 하지만 여전히 뭐 관련 ETF 좀 많다 보니까 영향을 그러게요. 미쳤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해서 테슬라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중국 이야기를 또 잠깐 짚고 넘어가죠. 계속되는 약세 흐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 소폭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하향 계속 몇 네. 년째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직전주에 이제 급락 이후에 정책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 지급 준비율을 좀 인하한다라든가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좀 이어졌고요. 대신에 좀 특이한 점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는 이 상승률 상위, 중국이랑 홍콩에 상장되는 ETF 중에 좀 상승률 상위를 좀 꼽아봤는데, 좀 특이한 점이 좀 전통 산업들이 좀 많아요. 가장 이제 상승률 높았던 것이 이 건설 엔지니어링,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SOE, 스테이트 온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이 국유기업, 그리고 어떤 배당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전통 산업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원인을 좀 짚어보면 이 중앙 이 국유기업에 대해서 가치 제고, 주가 관리를 해라. 네. 이런 것들이 좀 정책들이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어떤 그 전통 산업 그리고 국유기업들이 좀 높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단 뭐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중간 나오는 정책의 영향으로 관련돼 있는 것들 위주로는 그때그때 좀 반등이 있기도 하다라는 게 전주 흐름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이외에는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ETF 뭐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국내 투자자분들 수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유럽 쪽도 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요. 네. 어떤 유럽만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있다 보니까 유럽 쪽도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유럽 정보기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가 좀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지금 주간 단위로 정보기술이 한 7.4% 정도 올랐고 경기 소비재가 한 6.2% 정도 올랐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승했나 좀 살펴봤더니 그 2008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한 상위 1% 정도 들어가는 상승률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 좀 살펴봤더니 이 산업 자체가 뭔가 좋아진다 그런 것보다는 역시나 이제 소수 종목들이 좀 끌어올렸다. 그래서 어떤 섹터의 상승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어떤 개별 종목 단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살펴보면 그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이 ASML 홀딩스 그리고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SAP 그리고 경기소비재 같은 경우는 LVMH가 또 역시 소식장 나오면서 하루 동안 뭐 10% 넘게 또 상승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4%, 6.2%라는 이 상승률 내에서 거의 한 7, 80%를 이 한두 개 종목이 좀 네.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섹터 자체의 상승이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어떤 내에서 좀 역시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꽤 미쳤던 그렇죠. 한 주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 개별주 장세, 지금 워낙 특정 종목들의 어떤 시총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떤 섹터라든가 지수 내에서도 개별 종목의 어떤 영향에 따라 좀 움직이는 좀 경향들이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 실적 좀 계속해서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고 워낙 굵직한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